안녕하세요. 막국수처럼 술술 방금 막 뽑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막뉴스입니다. 현재 강원도 내 학교들은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이후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감소했던 학교 폭력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술술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도내 학생 94,179명 가운데 1,939명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은 4,269명에 달했습니다. 가해 사실을 인정한 학생도 723명으로 집계됐어요.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면 등교가 진행되지 않았던 1년 전의 경우 10만 2,639명의 학생이 설문에 참여해 피해 응답 1.3%, 가해 응답 0.5%, 목격 응답 2.8%를 기록했습니다. 1,300여 명으로 줄었던 피해 사례가 1년 만에 2,000명에 육박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술술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막상 내가 피해자가 되었거나 내 주변 사람이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막뉴스에서는 강원도 학교폭력 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대처 방법을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알아봤습니다. 술술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폭행,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건 상해 폭행이잖아요. 따돌림 또는 사이버 따돌림이라든지 그리고 강제적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학교폭력 그 범위에는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과연 어떤 학생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또는 학교폭력이 아닌지 이건 애매할 수는 있어요. 같은 부탁이라도 예를 들어서 나 초코 좀 사줘 이렇게 말했을 때 친한 친구 사이라면 단순 부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학교폭력 아닐 수도 있어요. 일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 저거 좀 사줘라고 말했을 때 과연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그 학생 입장에서는 이건 강요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 걸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해하는 입장에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 학교폭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학교폭력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활발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의기소침해서 학교 생활을 한다든가 갑자기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소리 없는 외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목격했지만 직접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뭔가 내가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치가 좀 약하구나 싶은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그런 학교폭력이 좀 더 근절되지 않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제 그 기록이 남잖아요. 9가지 조치 중에서 일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고요. 또 일부는 졸업 후 2년 이내 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안일한 생각들, 반드시 내가 받고 있는 이 처분이나 어떤 조치들이 경하다고 해서 내가 했던 행동이 결국 별것도 아닌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인한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하지 않도록 저는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복이 두려우면은 신고해야 돼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열려서 거기에 직접 참석도 하고, 가해 학생이 형사 고소가 돼가지고 경찰서에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경찰 수사관님 앞에서 진술도 할 수 있는 어떤 조사실에 들어가서, 그리고 민사소송이 제기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로 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 배상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그 학생이 더 안 그러지, 이런 것들을 그냥 묵인하고 내가 오히려 이렇게 신고하고 고소하고 소장을 제출하면은 내가 보복을 당할 거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거, 그게 오히려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더 없앨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당한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한다든가 형사 고소를 한다든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든가 이 총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증거 확보예요. 거기다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들이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들한테 사과를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물론 학생으로서는 이제 앞으로의 뭐 형사 고소라든지 뭐 학교 폭력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학생이 심리적으로 또는 뭐 이 신체적으로 어떤 상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신속히 병원을 데리고 가고 또 심리센터로 가서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되고 또 어떤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진단서도 발급받아 놓고 몇 월 며칠 일자에 어떤 시간대까지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특정 시간대에 누가 누구를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서 같은 것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나중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좀 신속하게 대응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충분히 의견서에도 반영해서 심의위원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누구나 이렇게 출력해서 볼 수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여기 보면은 학교 폭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피해 학생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그게 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리고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열린다고 한다면 그때 그 심의위원분들은 어떤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 합산한 그 계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처분을 하는지까지 그것들을 다 요걸 좀 보면 알 수 있고요. 이 사안을 어떻게 확인하려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처를 했을 때 이게 간혹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가 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떻게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도 일단 1차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니까는 학교 선생님을 믿고 제일 중요한 건데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의 말만 듣고 무조건 아이의 말만 그대로가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 그 이면에 있는 사실관계 어떤지에 대해 판단을 안 하시려고 하고 가해 학생이 나쁜 아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다 보니까는 결국 사건이 악화되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력이 한 번 정도는 더 요구된다라고 보이고요. 이 상황이 본인 스스로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가해 학생이 잘못인 거고 어떤 이거를 묵인하고 있는 또 다른 방관자들의 잘못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주변에는 항상 그 학생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충분히 당신은 어리고 여린 학생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힘든 사정을 다 털어놓으면 언젠가 해결책이 있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것도 하나의 다 그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내가 그 당시 너무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훌륭한 어떤 성인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술 지금까지 김병호 변호사님과 함께 학교폭력 범위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학교폭력은 범죄로 인식해야 합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또 독하게 마음먹어야 합니다. 내 자식을 때린 가해자에게 온정적 포지션을 취하고 오히려 당한 네가 잘못, 더 패기치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라며 피해자의 질타를 하는 이상한 학교장과 학부모도 있습니다. 뭔 소리야! 진정한 성의를 받아낼 방법은 오직 법적 처벌뿐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점은 누구나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며 나의 작은 행동과 관심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내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도 자주 해 소리 없는 아우성을 꼭 발견해주세요.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술술 하루빨리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행복한 추억만이 가득한 학교 생활을 하는 그날까지 막국수처럼 술술 방금 막 뽑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막뉴스였습니다. 폭력 안 돼! 여러분 안녕!